수사구조 개혁 바로 알기.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세 번째 시간인데 아직 우리는 1960년을 못 갔습니다. 많이 멀리 못 갔네요, 아직. 예, 예. 이거 1960년대 논의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3.15 부정선거부터 사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3.15 부정선거가 뭐냐면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정권을 계속 연장하고 싶어가지고 각종 부정선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네. 경찰청장한테 부정선거를 명령을 내리는 문건도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발견됐죠. 뭐라고 예. 되어 있냐면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85%를 득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로 한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그거를 수행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웃지 못한 총국이 있냐면요. 어떤 데 가니까 투표율이 120%가 되는 거예요. 100%를 넘었다고요? 그래서 막 다시 꺼내가지고 조정하는 이런 총국도 있고 곤봉선거라고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경찰들이 곤봉으로 막 때려가면서 사람들을 막 선거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이 3.15 부정선거가 딱 터지니까 네. 전국적으로 막 시위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마산에서 시위를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열사가 이제 실종이 됩니다. 네. 그런데 4월 11일 날 시체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요. 시체로 발견됐어요. 예, 그거를 경찰들이 무력으로 진압하다가 죽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그냥 마산 그 앞바다에 이제 유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사체로 발견되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에 대한 여론이 전국적으로 들끓습니다. 네. 급기야 4월 19일에는 경무대,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죠. 네. 경무대로 시위대가 몰려갑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오지 마라 하고 있다가 계속 시위대가 몰려오니까 결국은 정말로 통탄한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발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발포를 하고 나중에 그 4.19 혁명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발포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경찰관들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천 명의 경찰관들이 네. 다 징계를 받고 또 형사처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이제 제2공화국인데 허정과도 정부가 4.19 직후에 구성이 됩니다. 네. 그때 경찰이 이렇게까지 잘못을 했으니 경찰부터 개혁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경찰행정개혁심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네. 이 행정개혁심의회는 이제 건의문을 정부로 보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문제를 고려한 결과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제1번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와 경찰을 각각 독립된 수사 주체로 하되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주력으로 하고 네. 경찰은 범죄 수사에 1차적 책임을 지어서 책임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문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분권화된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게 얼마나 급하냐? 초미 지급이 필요할 정도다. 초미 지급. 예, 초가 이제 태우다는 뜻입니다. 양초할 때 초입니다. 네. 미는 눈썹 밑자. 네. 눈썹에 불이 나서 당장 그것을 네. 할 만큼 급한 문제다. 네. 그래서 60년 6월에 제일 먼저 조치가 됩니다. 헌법에 네. 60년 이제 3차 개헌 헌법에 네. 60년 6월에 경찰의 중립화 하는 게 헌법의 조항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네. 경찰의 중립화할 수 있도록 공안위원회라는 걸 두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위원회 같은 겁니다. 공안위원회가 경찰을 관리, 감독, 통제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법을 먼저 바꿉니다. 헌법과 법을. 네. 그 다음에 이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네. 장면내가 윤보선 대통령이죠. 네. 이공화국에서도 계속해서 그 논의를 이어갑니다. 첫째는 뭐라고 네. 했죠? 첫째는 중립. 예, 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중립. 두 번째는 수사권 독립. 그렇죠. 이게 경찰에서 주장한 게 아닙니다. 네. 경찰이 4.19라는 뼈아픈 과오를 바로잡기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60년에 시작한 논의가 61년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네. 5월 16일 날 네. 한참 논의가 진행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터지죠? 5.16 군사정변. 그렇죠. 예. 5.16 군사정변이 터진 다음에 박정희 당시 소장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5.16 군사정변 직후에서도 이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법안. 그런다 62년 정도까지만 논의가 확인이 되고요.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그게 왜 수면 아래로 가라앉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네. 육법당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요. 네. 육사 출신과 법률가들 또는 서울대 서울. 법대 출신이 정권을 다 잡았다 이런 음. 소리인데요. 이제 박정희 군부 쿠데타 초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두환도 마찬가지고요. 전두환 네. 정권 때도 이 정치적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세우는 거는 법치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법률가들을 등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들이 등용되기 마련이고 음. 여전히 검사들에게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60년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이 두 가지 논의는 수면 아래로 점점 가라앉다가 62년도에는 더군다나 5차 기원 네. 때 영장 청구권, 저랑 MJ가 계속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중요한 권력 중에 하나인 영장 청구권. 이게 헌법에 들어가는 이런 5차 개헌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수사권 독립, 수사구조 개혁 논의는 수면 아래로 완벽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5차 개헌 때에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까지 해서 네. 개혁 논의가 마무리됐다가 1980년대에는 전두환 이제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네.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에 사실은 바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잠깐 정도 민주화, 수개월 정도 민주화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사람들이 일컬어서 80년대 초반에 네. 서울의 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울의 봄은 잠깐 있었고 다시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요. 이 서울의 봄에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국회에서. 네.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긴 이 장기 집권이 끝났으니까 네. 한번 민주화된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때 경우에 이제 전직 경찰관들로 모여진 경우에서 네. 62년 이후에 거의 18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구조 개혁 문제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내용 첫 번째와 네. 그 다음에 영장 청구권을 바꿔야 된다. 네. 수사권을 독립해야 된다. 이런 건의문을 써서요. 내무부 장관 그 다음에 국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80년 서울의 봄에. 네. 경우에서 이런 의견을 내니까 변협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동의한다. 네. 하지만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냈었고 네. 검찰도 반대한 건 맞습니다. 이제 경우회가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이면 대한변협은 아무래도 전직 검찰들 뭐 이런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경우회에 맞상대하는 조직으로 네. 대한변협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확 들고 일어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80년대에 굉장히 논의가 뜨겁게 초에 있다가 네. 결국은 한 달 반 만에 국무총리께서 직접 내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논의를 중단해라 하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20년 만에 이렇게 수사권 독립 논의가 뜨거웠던 거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뒤로 지금 이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형사사법구조 개혁에 관한 문제가 공론화된 게 또 언제인가요? 1996년에 네. 또 6년부터 다시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가라는 야당에서 네. 경찰 수사의 독자성 확보라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연이어서 97년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찰에 관련해서 두 가지 공약을 97년 대선을 맞이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하나가 자치경찰제고요. 두 번째가 수사권 독립입니다. 오, 네. 자치경찰제랑 수사권 예, 독립이요. 자치경찰제가 이제 97년부터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네. 이때 수사권 독립은 기존보다 이렇게 파격적인 거는 아니었고요. 이미 경찰이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절도, 네. 강도, 폭행 이런 것들을 민생침해라고 규정을 하면서 네.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취지의 민생침해 관련된 법안들을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내용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실제 법안 발의가 되지는 못했었죠. 그렇죠. 이제 사료들을 보면 네. 그때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만들었던 법안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확인이 되지만 네. 법안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음.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법률안들이 그때부터 97년도부터 준비가 된 건 사실이고요. 경찰도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자라고 네. 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혁안도 준비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경찰 내에 만들어진 잡지가 있습니다. 네. 경찰 저널이라고 네. 이런 데 보면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시죠. 네. 당신은 이제 되게 초선 의원이셨는데 97년도에 보면 추미애 장관도 네. 국회의원 자격으로 경찰 전에 인터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 수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대신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 보장이랄지 또는 이제 변호인 졸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권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제도화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죠. 그렇게 돼서 이제 15대 대선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네. 이런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론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사권 독립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한 네. 인생침해 네, 범죄에 네, 네. 관련돼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논의가 조금 치우치면서 지금이랑 약간 양상은 좀 다릅니다.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치경찰제에 관련된 모델하고 수사권 독립에 관련된 모델을 경찰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는 검찰과 법무부 장관께서 음. 여기에 대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8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4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1947년도. 그래서 이때도 이제 청와대에서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이거 서로 정부 기관에서 수장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논의 중단 지시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요. 그러면서 논의가 네.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 뒤로도 경찰 검찰 대립이 또 한 번 있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검사가 경찰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경찰은 예 하는 구조에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경찰도 갖추기 시작하니까 네.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9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그전에는 검사가 자기가 수사하다가 필요한 생각이 들면 전화 한 통화로 형사들 3명, 2명 보내세요 하면 형사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검찰청에 파견을 갔었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수직적 관계가 굉장히 명령, 복종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죠. 네. 이게 법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도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황운하 당시 성동서 형사과장 이거는 부당하다. 당신들이 수사 인력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누구누구를 보낼 것인지 몇 명이나 보낼 것인지 심사해서 보내겠다. 네. 그거는 그런 절차를 갖춰달라 하고 이제 파견왔던 형사들을 원대 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돼요. 99년도에. 네. 경찰 말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전화 한 통으로 조직이 다른데 너 와, 나 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음대로 파견하는 절차는 없애는 걸로 또 한 번 일단락이 됩니다. 수사권 조정 외에도 아래에서부터 뭔가 검찰과 경찰 조직 간의 이제 불합리나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던 것들을 이제 개혁을 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튼 수사권 조정, 수사 구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는 네.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게요. 계속 논의가 진행되다가 공론화가 되다 보면 네. 이 최고 상부 권력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네. 이 권력을 떠받치는 핵심인 경찰과 검찰이 서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모양새가 되니까 네. 야 그만 논의야 논의 중단 지시를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거는 바꿔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가 돼서 실제로 바뀌는 과정까지 이르렀던 최초의 사건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네. 대통령의 논의 중단 지시로 90년대 후반에 이 논의는 중단이 되고요. 네. 대신 경찰도 그때 또 한 번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 100일 작전, 네. 무최루탄 원칙, 또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네.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세우면서요. 경찰에서 자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2000년 이후부터 굉장히 뼈아픈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좀 인정을 받으면서 네.
드디어 참여정부에서 그래 좋아. 경찰이 이 정도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게 바로 2004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 그 참여정부는 좀 이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그 전에는 막 공론화 돼가지고 문제지가 되면 야 그만 논의해 하고 논의 중단하지만 네. 참여정부 때는 그런 거 쌓여가지고 이제는 좋아 제대로 한번 국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시기가 2004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다음 시간 이제 참여정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걸로 다음 시간 내용 말씀드리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